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제가 감기가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연지에서 음양의 강약이 바뀔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것은 시의 글자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 시의 글자가 합이나 임묘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조건이 연에서 있는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삼합에 의해서 그 글자의 기운이 바뀌거나 또는 임묘, 마지막 세 번째는 임묘에 의해서 그 글자의 기운이 약해지거나 할 때 음양의 강약이 월의 계절에 반대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연지의 글자가 월에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질 때, 자, 이 월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시의 글자죠. 그 조건에서도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질 때에는 이때는 음양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 이 시가 다른 지지의 글자에 의해서 합이나 임묘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늘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월의 글자가 삼합에 의해서 연의 글자로 바뀔 때, 자,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시가 연의 글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월의 글자가 임묘될 때, 연의 글자에 의해서 임묘가 되어서 그 기운이 약화될 때, 자, 이때에도 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가 연의 글자를 도와주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 합이나 임묘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 이 월의 글자는 계절로서 기본적으로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강하면 그대로 음양을 붙이시면 되는데, 이것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 연에서 세 가지 조건, 일에서 세 가지 조건, 시에서 세 가지 조건이 나온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연의 글자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일의 글자에 관해서 일에서 음양의 강약이 바뀔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연지가 아니라 일지로 고치면 되겠죠. 자, 일지에서 음양의 강약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은 마찬가지로 시의 글자가 합이나 임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의 글자가 이번에도 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자, 일의 글자가 월에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는 조건. 자, 이럴 때 어떤 조건이냐면,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용진자가 있고, 그리고 신, 오, 그리고 토끼 묘자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자, 월은 어떻게 됩니까? 계절이 기본적으로 가을이 되면서 그냥 음이 강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열의 글자, 즉 월의 반대되는 계절의 글자는 즉 가을이니까 봄, 여름의 글자가 됩니다. 자, 연에도 있지만 연은 장생, 합, 임묘의 조건. 여기서 신자진이니까 삼합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제가 왕지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삼합에 의해서는 왕지가 있어야 되므로 왕지가 없으면 그 조건이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일을 보니까 일이 말오자로 나와 있습니다. 말오자는 청간으로 들면 정화가 됩니다. 정화는 유에서 장생을 하고 신에서 목욕을 합니다.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은 그 세력이 생을에서 점점 더 강하게 강한 세력을 가지게 해주는 작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오가 월의 신자에서 목욕,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가 토끼 묘자죠. 자, 이것이 양이죠. 여름으로서 양의 글자인데 시가 양으로 도와주고 있으므로 이 원수의 신자를 대적해서 이길만 하니, 가을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음이 강하지만 이 말 오자와 토끼 묘자에 의해서 이 팔자는 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양이 강한 팔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축이고 당유자에 말 오자가 있고,
그리고 시가 원숭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세력이 강할까요? 자, 가을이라는 것이죠. 가을. 가을은 기본적으로 음이 강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오자를 천간으로 드니까 정화가 되겠죠. 정화가 되는데 정화는 장생 이상이 어디로 가냐면 다규자에서 장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 신, 미, 오, 사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지까지죠. 자, 이 세력 안에 있으므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갖고 그 다음은 원숭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원숭이 신자는 뭐죠? 또 목욕지죠. 또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니 이 팔자는 양이 강한 팔자입니다 라고 보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화가 실제로는 소축자에 가면 이것이 인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화가 죽어버리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 이럴 때에는 양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음이 강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팔자는 음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글자에 의해서도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 본다면 앞에서 양강이 되었다는 것이죠. 양강.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연이 개술자가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는 용진자였고 이거는 연이 개술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월의 반대되는 계절의 글자가 오화로 존재를 하는데 이 오화는 정화로 들면 정화가 되고 이 정은 목욕지로서 월에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가 중요하다고 했죠. 시가 묘시로서 양을 상징하니 그러면 양강입니다 라고 보기 쉽지만 실제로는 토끼 몇 자를 천간으로 들면 을목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을목이 어디에? 개술자에 인묘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이 토끼 몇 자가 마로자를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이 기운이 인묘의 기운에 의해서 즉 죽어버림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환경에 놓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팔자는 토끼묘가 오를 돕지를 못하므로 그대로 음이 강한 환경, 음강의 팔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 한 글자만이라도 다르게 된다면 팔자의 음양의 강약은 확 다르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자의 글자가 월에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는 조건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가 중요한데 시가 합이나 인묘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죠. 자, 이것에 의해서 첫 번째 것은 한번 해보았고 두 번째 월의 글자가 삼합에 의해서 일의 계절로 바뀔 때 조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시가 다른 글자에 의해서 합이나 인묘되지 않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 해, 묘, 오라고 보겠습니다. 진, 해, 묘, 오.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인묘의 조건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돼지해자를 천간으로 들면 임수가 되죠. 임수는 용진자의 인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용진자를 배제하고서 일의 조건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토끼 몇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삼합에 의해서 해묘는 해묘, 미는 무슨 목국으로 가려고 하는 목을 그대로 왕성하게 생장시키고 또 그대로 또 인묘시키고 해서 순환성을 가지게 하는 삼합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돼지 해자는 토끼묘에 의해서 목국을 만들려는 그러한 운동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는 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가 말 오자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양의 글자가 되니 한겨울에 태어나서 겨울에 태어나서 음이 강하다고 보았는데 이 토끼 묘자와 말 오자에 의해서 이 글자는 음강인 팔자가 아니라 양이 강한 팔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개술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소축자가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축자가 오면 오를 천간에 들면 정화가 되고 이 정화는
소축자의 인묘가 됩니다. 따라서 이 팔자는 양강이 아니라 다시 음강의 팔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따라서 다 그 세력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유념해서 모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 술, 그리고 오묘라고 합시다. 오묘. 자, 이랬을 경우에, 자,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가을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음이 강한 환경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의 글자가 반대편의 글자라서 이 말오자를 보니 오술로 인해서 합의 기운, 즉 인, 오, 술은 화국을 이루려고 하죠. 따라서 술은 오의 삼합에 의해서 화의 국을 만들려고 하는 성질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시가 중요하다고 해서 시를 토끼 몇 자, 양이 왔으니 양강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토끼 몇 자를 천간으로 들면 을목이 됩니다. 을목은 개술자의 인묘가 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팔자는 양강이 아니라 그대로 음강으로서 이 팔자는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유념해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인묘의 기운이 일시에 있다고 했을 때, 즉 월은 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월은 이중합이라든지 이중인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이나 일이나 시의 글자는 약한 세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중합이나 이중인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월의 글자가 인묘에 의해서 일의 계절로 바뀔 때, 자, 이때에도 시의 글자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유자, 미, 그리고 유자, 미오라고 해보겠습니다. 유자, 미오. 자, 자월입니다. 자월. 자월은 한겨울이죠. 한겨울. 한겨울은 기본적으로 음이 강한 달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월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수를 천간으로 두면 개수가 됩니다. 개수는 실제로 묘에서 장생을 하고 미에서 인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미에 인묘의 작용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묘의 작용으로 인해서 세력이, 음의 세력이 꺾이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가 옷이라는 것이죠. 옷이. 옷이니까 양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양의 세력이 이 자월이라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양의 세력으로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팔자는 음이 강한 팔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겨울에 태어났지만 양이 강한 팔자로 바뀌어서 음의 글자를 자기의 직업 특성으로 삼아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 자, 그리고 미까지는 똑같게 보고 사시, 즉 옷이 바로 앞에 사시에 태어난 팔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똑같이 겨울이라서 음이 기본적으로 강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자, 쥐자자를 천간으로 들어보니 개수가 되고, 이 개수는 양미자에 인묘를 한다는 것이 인묘.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이 약해져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가 사시라는 거죠. 사시. 사시는 양을 상징하니 이 팔자는 양강입니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자, 여기에서 양강이 아니라 제가 시에서 어떻게 합이나 인묘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을 설명을 드렸던 게, 이 사는 연지 유에 어떻게 삼합에 의해서 이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으로 다시 바뀌어 버리니, 즉 미에서 봤을 때 사가 내 편인 줄 알았으나 내 편이 아니라 자, 즉 음의 편으로 바뀌었으니 이 팔자는 양강이 아니라 그대로 음강의 팔자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음강으로 음이 강한 팔자가 되니 양의 글자를 자기 직업 특성으로 삼아 이 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뭔가 글자, 시간의 글자 한 글자만 틀려도 또는 연이라든지 연의 글자가 한 글자만 틀려도 이 음량의 강약은 확확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지에 의해서 음량의 강약을 판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